환경에서 유튜브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나 이런 쪽으로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및 국내 IT 환경은 메인프레임 및 유닉스 시스템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이었는데 유닉스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시스템이 점차 증대가 되면서 운영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고 거기에 발맞춰 가상화 솔루션이 나오게 되었고요. 거기에 X86 서버의 그 진화로 의해서 기존 운영 중이던 시스템들이 통합됨으로써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 그린라이트 그리고 모바일 환경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 패러다임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닉스 시스템에서 X86 시스템 형태로 전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전이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제일 큰 건 이제 X86 서버의 그 성능의 이제 가장 큰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인텔 CPU 자체가 듀얼코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기에는 X86 서비스에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셨고요. 기존 운영하시던 분들도 유닉스 시스템을 더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X86 시스템이 이제 성능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면서 유닉스 및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이제 리눅스 및 윈도우즈 시스템, X86 시스템으로 전이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IDC에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경에 이미 서버 매출 시장에서 보면은 55%가량은 X86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유닉스 시스템 가격 대비 X86 시스템의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서버 수량 자체로 보게 되면은 그 매출 현황이 75%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77%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전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실적은 국내 환경도 비슷한데요. 2013년에 발표한 그 IDC 자료이고요. 2012년 그 시장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은 X86 서버의 그 시장 비중이 50.5%입니다. 이건 글로벌 시장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고요. 이것도 물리적인 수치상을 따지자면 아까 75%에서 90%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시장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가트너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유닉스 상에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X86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중 65%가량 2017년경에는 X86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할 거라고 전망을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리눅스 상에 올라가 있는 ERP 시스템이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2017년 경에는 80%까지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만큼 X86 시스템 자체가 성능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좀 검증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닉스와 리눅스 운영체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 리눅스 자체가 유닉스 시스템 기반에서 이렇게 발생한 운영체제이다 보니 쉘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유틸리티 자체가 유닉스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 GCC라든지 지플풀, 자바, 펄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닉스에서 윈도우즈로 가는 것보다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가셨을 때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장점이 있습니다.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유닉스 시스템이 고비용이다 보니
유닉스 시스템보다는 좀 저비용으로 동급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유닉스 시스템 자체가 또 이제 하드웨어 벤더에 좀 종속되어 있는 반면에 리눅스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벤더에 그 종속되지 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리눅스와 유닉스의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2010년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유닉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40%의 고객들이 이미 리눅스로 전환을 하셨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고요. 또 2009년경에는 유닉스에서 운영 중인 DBMS보다 리눅스에서 올라오고 있는 DBMS 수량이 더 많다는 것들을 발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닉스 서버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유닉스는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반면에 윈도우즈나 리눅스 시스템, X86 시스템 자체는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스템 안정성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향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필요성인데요. 유닉스 시스템이나 기존의 메타프레임 서버 자체가 워낙 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연간 유지 보수 비용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나 그리고 소비 전력이 또 높은 서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 비용이 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저런 시스템들을 계속 도입하다 보면 운영 비용이 더 증가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 X86 시스템 쪽으로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고, 유닉스와 호환성이 좋은 리눅스로 이제 전환을 좀 꾀하고 계십니다. X86 서비스 아키텍처가 좀 혁신이 되면서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X86 서비스 플러스 이제 VMware를 통해서 이런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 통합을 통해서 리소스 자원을 이제 공유해서 씀으로써 리소스 유틸리제이션을 높임과 동시에 그 서버 데이터 센터 내의 상명 공간,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 포트, 그리고 전력, 냉각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VMware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vMotion 기능이라든지 HA 기능, 그리고 그 DRS 기능 이런 가용성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성능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닉스와 동급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운영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 가상화 VMware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리소스 사용률이 낮은 서버들을 통합해서 리소스의 유틸리제이션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그래서 간단한 서버 서비스들만 올라갔습니다. 웹이라든지 와스 이런 형태만 올라갔었는데 VMware 그 하이퍼바이저의 그 아키텍처도 성능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오라클이라든지 SQL,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SAP 이런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시스템도 가상화해서 이렇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10년부터는 가상머신으로 운영되는 서버들이 피지컬로 운영되는 서버보다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추세는 저희 공개사항을 조사하십니다. 그 밑에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익스체인지라든지 쉐어포인트, SQL 이런 좀 헤비한 시스템 자체도 지금 가상화로 이제 운영되는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Sphere 그러니까 4버전만 해도 이렇게 가상머신에 할당할 수 있는 리소스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VM에 8vCPU, 메모리가 256기가 그 정도였는데 이제 5.1이 출시가 되면서 가상머신에는 64vCPU 그리고 메모리는 1테라까지도 이제 할당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운영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건 뭐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MS SQL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VMware랑 그 B2E를 전환해서 같이 혼용했을 때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뭐 VMware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가상화 솔루션들은 많거든요. 뭐 시트릭스에 뭐 젠 서버도 있고 하이퍼바이저도 있고 KV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구축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기능이 검증되고 안정된 시스템이 이제 vSphere, VMware vSphere라는 이제 하이퍼바이저인 거고요. 타 솔루션에 비해서 이제 낮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뭐 서버 통합 부분에서는 아까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연한 아키텍처 뭐 이런 것도 이제 서버가 운영하시다가 이제 서버를 더 주설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뭐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통합 서버를 구매를 하시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한 다음에 클러스터 그룹에 넣어주시면 이제 더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확장성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vMotion, DRS, HA, FT, 그리고 이제 DR을 구축하기 위한 뭐 SRM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이중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vCenter하고 또 통합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그 가상 머신 및 통합 서버에 리소스도 모니터링 자체가 가능하시고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도 통합 관리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vMo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vMotion이란 어떤 거냐면 통합 서버가 여러 대가 있고 그 통합 서버들은 하나의 VMware에서 클러스터 그룹으로 붙게 되는데요. 통합 서버 하나에 좀 부하가 몰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하가 걸린 시스템의 운영 중인 가상 머신을 다른 쪽 통합 시스템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부하 분산을 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때에 좋으시냐면요. 뭐 정기 PM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파트 교체 아니면 이제 메모리 증설 뭐 이런 거 있으실 때 다른 쪽으로 이제 통합 서버 쪽으로 넘겨놓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셔서 그 다운타임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VMware 그 HA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그룹 내에서 운영 중이다 뭐 전원 장애라든지 아니면 CPU 장애나 이런 형태로 해서 통합 서버 자체가 이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애가 발생하던 곳에서 이제 운영 중이던 가상 머신들을 다른 쪽 통합 서버 쪽에서 이제 재기동되는 형태로 올려주게 됩니다. 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 대한 그런 HA 기능은 아니시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그런 고가용성을 적용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멘텍의 VCCS나 시만텍의 VCS 그리고 뭐 MSCS나 뭐 이런 클러스터 시스템을 별도로 이제 연동해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VMware DRS 기능이란 vMotion 기능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vMotion 기능이 이제 관리자가 개입해서 수동으로 옮겨졌다면 이 DRS 기능은 이제 클러스터 그룹 내에서 자동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주겠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의 생산성, 최대한 관리 포인트를 좀 줄여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능 말고 이제 하데드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가상머신 시스템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리소스가 부족하실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메모리나 뭐 이런 거 증설을 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운타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상화 환경으로 가셨을 때는 온라인 중에 CPU 그리고 메모리, 가상 디스크들을 온라인 중에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운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안 되시죠. 그래서 좀 더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신규 시스템에 대한 배포 부분인데요. 사실 물리적인 시스템을 배포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리시잖아요. 그 물리적인 서버 발주부터 들어와서 있고 돼서 그 OS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보안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2주 이상은 걸리시거든요. 근데 가상화 환경에서는 그 가상머신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OS 설치하고 보안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또 이제 업무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놓고 마스터 템플릿 이미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수십 분 내에 신규 시스템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올리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호스트네임이라든지 IP 또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규 테스트 서버나 아니면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요구 요청이 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VM웨어 스냅샷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 소스가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적용했다고 해서 서비스 자체가 완벽히 100% 되는 건 아니시거든요. 잘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VM웨어 이제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셔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게 됩니다. 찍고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OS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만약에 정상적이면 그냥 스냅샷 찍어놓은 거를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스냅샷 찍어놓은 시점으로 해서 롤백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백업이나 복구 없이 롤백 기능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DR 환경을 좀 더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물리 서버를 DR 구성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관리 포인트가 많으시거든요. 네트워크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스토리지 복제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올리는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VM에서 제공하는 SRM이라는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버튼 하나로 해서 관리자가 정해놓은 롤에 의해서 그 시스템들을 올리고 테스트하고 IP나 호스트네임 이런 것도 변경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손쉽고 안정적인 그런 DR 환경 구성이 가능하세요. 또 하나의 장점은 가상화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좀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2CPU 를 사용하는 DBMS가 지금 서버가 8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2CPU를 쓰는 2A 장비 2대에 통합했을 경우 라이센스가 지금 12개가 감소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은 좀 약간은 틀립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적용되는 라이센스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적용되는 라이센스 그런 정책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현재 SK T클라우드 쪽에서 저런 형태를 구성해서 오라클 DBMS를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의 구축 사례인데요. 유닉스 시스템을 X86 시스템, VM웨어 환경으로 이제 올리신 그런 구조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SAP 시스템이 3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그 환경 자체도 3개 정도 되는데, 표 자체는 가상화의 똑같은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유지보수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거고 클러스터 비용도 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제 얻은 값이 이거고요. 가상화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가상화 후에 64만 503달러 가량을 이제 세이브했다는 그런 수치 계산상의 자료가 나옵니다. 국내 ETL 사례를 보면은 2008년경에 ERP 및 메일 시스템은 지금 리눅스로 전환하셔서 지금 아직 현재까지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다른 구축 사례를 보면은 KT, LG 플러스, SKT, 크레딧 측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많이 있으시고 유통인사들도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 좀 주목하실 게 이제 KT 쪽에서 2010년부터 이제 E2L가 P2V, 그러니까 피지컬 투 버추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서버가 상환하는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이십니다. VM웨어 이제 환경에서 SQL 사례인데요. 포스코 사례입니다. 포스코는 저희가 지원하는 고객사 중에 가장 큰 고객사인데요. 2006년부터 서버 가상화를 굉장히 일찍 시작한 고객사 중 하나시거든요. 2006년부터 시작하셔서 2013년 현재까지 한 600여 대의 가상머신이 VM웨어 환경에서 이제 운영 중에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4차 리프레시 때 그 포스코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MES 시스템을 유닉스 환경에서 이제 리눅스 가상머신 환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런 전환을 위해서 비용도 절감했을 뿐더러 그 안정성 면에서도 더 확보를 하고 가셨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C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